다산투자노트입니다. 최근의 병목은 AI가 칩에서 전기로 그리고 전기에서 인프라로 간다는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가 왜 구리를 포기 못하는지를 더 깊게 터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목적은 생소한 분야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구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바로 질문 드릴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리 비싸면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데이터 센터는 알루미늄으로 쉽게 못 바꿉니다. 왜요? 알루미늄이 더 싸고 가볍잖아요. 맞아요. 알루미늄은 싸고 가볍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예요. 같은 전기를 보내려면 알루미늄은 더 굵어야 합니다. 굵어지면 뭐가 문제죠? 그냥 굵은 거 쓰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데이터 센터 특성이 나와요. 데이터 센터는 공간이 곧 돈이고 열이 곧 위험입니다. 전선이 굵어지면 공간을 더 먹고 공간이 부족하면 설계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전기가 지나가면 열이 생기는데 열이 많아지면 냉각 비용이 커지고 위험도 커져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싸게가 아니라 안전하게가 더 중요하다? 정확해요. 일반 공장이나 건물은 알루미늄을 쓰는 곳도 많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다릅니다. 여긴 한 번 멈추면 피해가 커요. 그래서 검증된 방식을 고집합니다. 여기서 요약하면 이거네요. 결국은 구리는 구리에 들어가는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실 대체가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단가 싸움이 아니라 시스템 비용을 봐야 해요. 시스템 비용이요? 네, 알루미늄은 처음엔 싸 보여요. 근데 쓰다 보면 계속 유지비가 나옵니다. 열 때문에 냉각 설비 추가하고 공간 부족해서 건물 키우고 나중에 전선 다시 갈아야 하고 이게 전부 시스템 비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알루미늄은 싸게 들어오고 구리는 비싸게 들어오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구리값보다 중요한 게 안전과 유지 비용이다. 맞아요. 알루미늄은 싸게 들어와서 비싸게 나갑니다. 이거 차 살 때랑 똑같네요. 차값은 싼데 기름값 수리비가 계속 드는 차.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연비 나쁜 차를 못합니다. 아,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시스템 비용이라는 게 전선값이 아니라 공간, 열, 냉각, 유지 보수, 그리고 멈췄을 때 손해, 이걸 전부 합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산업은 효율보다 안 멈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데이터 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정전이 없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정전 한 번 나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일이 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정전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지겠지.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전은 불 꺼짐이 아니라 서비스 중단입니다. 서비스 중단이면 돈이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바로 연결됩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면 1분 정전에도 수억 원 단위 손실이 나올 수 있어요. 1분에 수억 원이요?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데이터 센터는 은행 거래, 클라우드, AI 서비스, 기업 서버 이걸 한꺼번에 돌리고 있습니다. 정전이 나면 거래가 멈추고 계약 위반이 발생하고 고객 신뢰가 깨집니다. 그럼 다시 켜면 끝 아닌가요? 그게 또 아닙니다. 정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꺼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켤 때예요. 서버는 전기를 갑자기 먹고 열이 급격히 올라가고 장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일부 서버는 재부팅 실패, 일부는 손상 복구에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요. 마치 제가 게임하고 있는데 도중에 전기가 나가면 게임이 날아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확실히 열받긴 하죠.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싸게 만들까? 효율 높일까? 절대 안 멈출까? 데이터 센터는 전선값을 아끼는 산업이 아니라 멈췄을 때 생기는 모든 비용을 피하려는 산업이군요. 그래서 시스템 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큰 시스템 비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전력망을 어떻게 깔 것인가. 특히 전선을 땅 위에 둘 건지 땅 속에 묻을 건지입니다. 이걸 지중화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유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지중화는 미관보다 리스크 관리예요. 땅 위 전선의 리스크라면 뭐가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태풍, 폭설, 폭염, 산불, 차량 충돌 이게 전부 정전 원인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정전 뉴스는 거의 다 이런 것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설일수록 날씨에 노출되는 구조를 피합니다. 그럼 일반 주거지역보다 데이터 센터가 지중화를 더 선호하겠네요? 훨씬 더요.
데이터 센터는 정전 허용 시간 거의 없어야 해요. 복구 지연하면 계약 위반이고 반복 정전하면 고객 이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망부터 최대한 안정적인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그러면 더 비싼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구리 때문이에요. 왜죠? 땅 속에 묻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열이 빠져나가기 어렵고 고치기도 힘들고 한 번 깔면 오래 써야 합니다. 더 두껍게,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래 버티게 만들어야 해요. 이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게 구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지중화는 싸게 깔고 자주 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손이 안 가야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군요. 제가 최근에 집에 누전이 되니까 이걸 찾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씩 일일이 확인해야 하던데 이걸 땅 속에 묻어넣어야 하고 또 찾아야 한다니 생각해보면 끔찍하긴 하네요. 그런데도 초기에 잘 지어놓는 게 훨씬 나아요. 지중화로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구리 가격이나 전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크더라도 정전을 줄이고 사고를 줄이고 유지비를 줄여야 해요. 그렇군요. 그런 건 또 몰랐네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선을 깔고 유지하고 고치는 건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는 구조일까요? 그것도 참 재밌는 구조인데요. 이건 전선을 만드는 회사보다 까는 회사가 돈을 더 잘 버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전선이 문제가 아니라 전력망 유지 보수가 까다롭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짓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 머리가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만드는 회사는 원자재 가격 영향 크고 사이클 타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반면에 까는 회사는 이미 정해진 공사를 수행하고 계약 기반으로 일하고 유지 보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까는 회사라고 하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 회사들은 설계, 시공, 안전관리, 일정관리, 정부 전력회사와의 협업까지 전부 맡아요.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진입장벽이 있죠?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험, 몇십 년 레퍼런스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인력,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인증, 정부 전력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넷째로로 안전기록, 사고가 없어야 해요. 특히 전력망은 싸게 했다보다 사고 안 났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큰데요. 예를 들면 퀀타 서비스, 마스텍 이 회사들은 전력망, 통신, 에너지 인프라를 전국 단위로 깔아주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는 그리고 호황 때 돈을 버는 것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제가 집에 누전이 돼서 차단기가 내려가야 전문가를 부르는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정전이 잦아지거나 전력망이 노후화되거나 데이터 센터가 멈출 위험이 생기면 이건 하면 좋은 공사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생기고 발주가 나오고 전선을 까는 회사가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전선을 까는 일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위험하고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까는 쪽이 일정과 가격을 줍니다. 그냥 문제 생기면 다른 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사님 집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건 공사를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 그러네요. 저희 집도 설계도가 없으니까 다 뜯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확실히 그렇네요. 그쵸?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공사한 업체를 불러야 빠르고 비용도 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기존의 업체를 찾는 거죠. 이거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요즘은 데이터 센터가 엄청 지어진다던데 이건 계속될 것 같은데 말이죠. 혹시 박사님은 우리나라 주식도 좀 아시나요? 한국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죠.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전력 장비로 유명하고 대한전선 같은 회사는 초고압 전선, 해저 케이블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들은 국내 전력망, 해외 수주, 데이터 센터, 해상 풍력 같은 흐름과 맞물려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전선 장비, 변압기 쪽이 강하고 미국은 실제로 까는 쪽, 운영과 유지 쪽이 강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전선을 까는 회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없으면 공사가 멈추는가? 필수 인력인가? 대체가 쉬운가? 사고 나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선을 까는 회사도 사실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전선을 만드는 회사, 전선을 납품하는 회사, 전선을 시공하는 회사, 전선을 검증, 인증, 표준에 맞게 만드는 회사. 우선 시공회사는 대부분 필수는 아니에요. 인력은 바뀔 수 있고 사고 나면 다른 업체 투입 가능하죠. 지역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 존재하고 이건 인력 산업이라 단가 경쟁이고 마진 낮음고 투자 매력이 적습니다. 면 잠깐 늦어질 뿐 공사는 안 멈추는 거죠. 그리고 전선을 만드는 제조사도 또 갈려요. 저가 일반 케이블은 대체 쉽고 필수가 아니에요. 고압, 고온, 데이터 센터, 해저, 특수 규격이 대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이 규격, 인증, 신뢰를 통과한 회사인가가 중요해요. 데이터 센터 전력망, 변압기, 해저 케이블, 원전, 군수, 공항 이 영역에서는 규격 미달이면 사용 불가하고 인증 없는 회사는 입찰 불가하거든요. 사고 이력이 있으면 즉시 배제되고.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확실히 몰랐던 부분은 알게 된 것 같아요. AI에서 전기, 전력망, 지중화와 구리, 그리고 그걸 깔아주는 회사들,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 산업은 화려하지 않고 느리지만 돈이 끊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씩 더 파고 내려봐야겠어요. 일단은 이 회사가 빠지면 공사가 멈출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다음번엔 회사 하나를 놓고 실제로 같이 뜯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